자, 그럼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로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네. 두 전문가님이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요. 내일장 매매하실 때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일장에서도 바로바로 수익 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준영 운영형님, 자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2차 전지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자,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최근까지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인데 좀 내일장도 짚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IRA 세이브 지침 자체가 전반적으로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한쪽이 썰리면 한쪽이 못 갑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강했던 이제 2차 전지 중심 성장주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제약은 네.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즉 경기 민감주 대 성장주의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움직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가겠느냐 이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쉽지가 않죠. SK하이닉스 때문에. 일단은 중립입니다. 네. 빠지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지표가 최근에 미국의 제조 지표 주말에 어제 나왔던 제조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5개월 연속 지금 46으로 나왔으니까 46대니까.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중계 차이신 제조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거. 그 이유 자체가 3월 달에 이제 금융 시스템상에 약간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위축이 좀 된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있는데 실적 발표 때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 전망치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실적 발표 때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행사를 못한다. 못한다. 주가도 쉽게 박스권을 고점 돌파 2,50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다는 쪽이죠. 가더라도 만만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래도 실적 성장이 되는 쪽 2차 전지가 당분간 시장의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2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목 슬림화가 되겠죠. 모든 게 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종목들 떨어졌지만 가는 종목들은 갔거든요. 네.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 저평가주와 그다음에 소외주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상당히 테마 자체가 다양합니다. 광물, 소재, 셀, 그다음에 최근에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거든요. 네.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소외중이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정이 좀 받으면서 이격이 많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단기 과열 국면 자체가 약간 해소가 됐다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영님께서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실적 부진 그리고 IRA 세부 지침 관련해서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후보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드가 6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네, 또 앞서 우리 진단을 했었던 그렇죠. 세로닉스도 세로닉스까지 있고, 있고요. 엔캠, LNF 워낙에 2차 전지 쪽에서 좀 부각을 나타냈었던 종목들이니까요. 자, 이 중에서 운영형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LNF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LNF. 네, LNF 또 앞서 이제 그 종목 상담 해주셨던 네. 세로닉스와 또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네, 자,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IRA 방침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광물, 중국 광물을 갖다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동안 양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제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양극재 부분 자체가 양극할 물질로 분리가 좀 되면서 광물로 분리가 좀 되면서 굳이 미국에 진출하지 안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LNF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든요. 네.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의 자금 지원을 좀 받아서 국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고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 진출하지 말아라. 태클을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IRA 지침의 가장 굳이 예사도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진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예사도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지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좀 진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자체를 제가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종목을 살 때 양극재 사실 분들은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종목이 왜 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양극재 관련 기업은 크게 보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LG화학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제가 뺐습니다. LG화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네. LNF, 그다음에 포스코 코스모 케미칼. 신세제, 네. 포스코 케미칼 바뀌었죠. 포스코 네. 피체엠으로. 포스코 피체엠은 양극재, 음극재를 함께 만들거든요. 제가 4개 회사를 비교했는데 LG화학을 빼고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그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일단 2025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캐파로 보게 되게 되면 캐파가 중요한데 2025년도 가게 되게 되면 현재 캐파상으로 보면 전망적으로 LNF가 가장 높습니다. 30만 네. 톤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27만 톤이고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LNF가 11조 원이지 않습니까? 11조 4천억.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22조 원인데 밸류를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에코프로 BM이 28배고요. 그 다음에 LNF가 15.4배입니다. 15.4배 있기 때문에 거의 LNF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반 정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안 올라가다 한다 하더라도 네. LNF 주가는 최소한 현재 가격대에서 50% 이상은 올라가야도 그나다도 PER이 20배가 약간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 좀 살펴보죠. 네, 매수가는 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아놨는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좀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커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1차는 일단은 제가 38만 원 정도? 36만 8천 원. 36만 8천 원. 36만 8천 원. 그 다음에 2차는 42만 원 정도. 그 다음 손절 가격은 28만 원 정도를, 28만 5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IRA 세부지침 관련해서 LNF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는 36만 8천 원, 2차는 42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